아까 그 소장님이 그 경영에 대해서 그 정원에 비유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작게 생각해서 이 꽃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발표할 때 저희가 이렇게 그 차 세팅한 거 그거를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국화꽃을 꽂았는데 어느 날 제가 꽂을 때는 일주일이 넘게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직원이 꽂았는데 3일이니까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똑같은 국화꽃인데? 아니, 저는 이제 이거를 경영에다가 많이 비유했었거든요. 진짜 느낀 게 많았었는데 왜 시들었지 하고 그 꽃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외에도 많았겠지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처음에 느낀 거는 제가 꽃꽂이 했을 때는 이렇게 뭐 국화꽃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유리병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나뭇잎을 안 땄어요. 꽃잎을. 꽃잎을 많이 따지 않고 있는 대로 꽂으니까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직원이 할 때는 이걸 싹 딴 거야. 이파리를. 싹 따니까 금방 시들더라고요. 그게 연관이 있나? 네? 연관이 있을까? 그건 남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차이가 있었어요. 싹 흩어버린 거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썩어요. 조금 되면. 오래 가려면 만약에 2, 3일 만에 잘라줘요. 잘라주면 또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 하시는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보통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이 나무가 왜 이 이파리를 잘라주면 못 자라냐면 제가 집에서 소나무를 키우거든요. 소나무 키우면서 이것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모든 게 자기가 자랄 때는 성장할 때는 자기가 하나 성장할 때는 밑에 무언가를 남겨요. 자기 자리에 대신할 사람을. 그래야 자기가 한 단계를 또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갈 때는 모든 나무나 이런 나무도 중간에 한 마디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의 자연 이치가. 그래서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혼자는 원장님들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혼자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한 단계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근데 우리는 경영을 못 하다 보면 내 사람을 못 만들잖아요. 조직이라는 거는. 직원 없이 나 혼자 아무리 올라가봤자 혼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모든 식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식물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느 나무가 한 마디 없이 올라가는 나무 봤나요? 없어요. 분명히 내가 차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리에 누군가 받쳐줄 사람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제가 소나무를 집에서 요만한 걸 키우다가 지금 엄청 컸는데 모든 또 살아있는 생물들은 이 나무 같은 거는 휴식기가 있어요. 잠자는 기간이. 겨울에는 되게 자라지 않고 그냥 멈춰져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모든 내 나뭇잎을 다 떨겨서 나한테 다시 거름을 주죠. 진짜 그래. 모든 이 자연의 이렇게 섭리를 보면 무조건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멈추고 내 나뭇잎을 모든 걸 떨겨놓고 다시 이 뿌리를 키워요. 근데 우리 미용인들만큼은 늘 일만 하냐고 육체적으로는 되게 일을 많이 하는데 보통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육체적 노동을 하잖아요. 이거는 성장이라면 정신적인로 내가 성장할 어떤 그런 배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적당한 휴지기가 필요한데 우리 미용인들은 전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거의 내가 정신적으로 다시 나한테 재투자하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계속 힘든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 나무를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혼자 가다 보면 혼자 많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올라가다 보면 사다리를 올라가잖아요. 더 높은 데 올라갈 때 그 단계에 누군가를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뭔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걸 누가 갖고 올라오죠? 내가 다시 밑에 가서 혼자 갖고 올라가야 돼요. 제가 그 목수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저 미용실에 있는 걸 잘 고쳐요. 혼자 밤에 뭐 해다 못 하나 떨어지면 다시 내려가야 돼요. 진짜 짜증나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 조직에서 내가 사람을 키우지 못하면 혼자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하나만 받쳐주면 내가 갑자기 못을 떨겨도 중간에서 살짝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나는 또 한 단계 또 오르고, 또 그 사람이 한 단계 오르면 다시 또 밑에 또 한 마디를 만들고, 모든 조직사회는 이렇게 자연처럼 하나의 숨김없이 꼭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용실에서도 외로운 원장님들은 진짜 이 나뭇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해하지만 그럼 나뭇가지는 어떻게 키우냐, 이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그 경험과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다리로 걷잖아요. 그 문화를 즐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더 이렇게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은 이 현실과 보이지 않는 그 이성, 생각, 아까 말대로 그거를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줄타기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생각은 또 딴 데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오지도 않는 내일을 먼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하나는 경험이고 하나는 이성,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경험과 생각,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인 그런 공부를 똑같이 5대5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경험은, 이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경험이에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고 그렇죠. 내가 어제 행동을 이렇게 했더니 오늘 이렇게 됐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은 답을 알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봐요, 본인은. 이거는 내가 뒤돌아보면 무조건 나와요. 내가 방금 전에 직원한테 이렇게 대했더니 직원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대했더니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건 본인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경험은 스스로가 쌓으면은 그 무조건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만 조금만 명상만 해보면 내가 뭐가 잘못됐고 잘 됐는지 스스로 답은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자기가 집중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이 생각은 이건 앞서가는 생각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느냐? 그냥 당연히 먼저 앞서간 사람들,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이나 책, 가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먼저 앞서가신 분들의 그런 책만 보면 내가 못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그 써놓은 글이나 그 앞서간 선배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가장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나는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겠지만 나는 조금 틀려.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낫거든? 이러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해라면 난 너가 안 해도 너처럼 안 해도 난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남이 이렇게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는 내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발전하려면 저는 그거거든요. 그냥 집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집중이 나오냐면 우리가 경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는다는 거는
혹시 운동해보신 사람 있죠? 헬스에다 보면 이렇게 여기 근육을 늘리려면 여기 집중해서 몇 번 들면은 이 근육이 늘어요. 근데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막 하면 절대 운동이 안 돼요. 근데 운동할 때 뭔가 여기에 육체적으로 다 집중하면 거기가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경험에 의해서 집중해서 근육이 딱 깨지는 순간 이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나요. 뭐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생각이 튀어요. 또 반대로 생각 같은 경우는 계속 집중하다 보면 이게 결국 명상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명상을 하다 보면 뭔가 답이 보이면 그때는 다시 행동으로 또 다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편이거든요. 뭐가 우선이냐 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저는 항상 균형이라고 봐요. 반반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고백하지만 저는 여지껏 제 자신이 초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저번에 TV에서 한번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100만 달러가 어쨌든 많은 돈을 걸고 내 앞에서 초능력을 부여받아.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내가 그 돈을 주겠다. 그런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TV에 나중에 계속 나왔었어요. 어떤 사람이 요새 왜 초능력자라고 몇 개 많이 나오죠. 유리겔라라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내 눈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라는 거야. 그래서 증명이 되면 이 사람이 몇백억을 준다고 아주 실제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실현이 안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생각만으로 남을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미용실에 앉아있으면 저기 구석에서 계속 생각만 해요. 지금 저 왜 안 될까? 왜 저렇게 인사를 안 할까? 내 머릿속으로 계속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럼 안 하면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답답하고 이렇게. 그래서 직원들을 초능력으로 움직이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으로 막 꽉 찼던 것 같아요. 네. 책 본거로 뭐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몸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그 경험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항상 반반 정신이나 경험 이거를 똑같이 공유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나무도 이렇게 겨울에는 낮잠을 자고 이렇게 자기들 자신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그 시간이 없으니 본사 교육이라도 한 달에 한 번에도 꼭 올라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거나 한번 휴식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